이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자네의 마지막 빵을 포기하는 것이 될지라도. 빅터 프랭클은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 지옥 같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세수하고 면도했던 사람이 오래 버텼고 살아남았다는 팩트를 전합니다. 절망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지켜내려 노력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고 승리한다는 생각. 절망과 후회가 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TV님, 추위 싹 꺾인 서울 목요일, 추위가, 다행이네요. 꺾여갖고. 네, 친환경 학살 때문에 요즘 슬슬 창당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창당 이야기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멜리송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열정님이 이렇게 첫 글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헬리성님 저것들하고 같이 못 가요. 청량님. 제가 그 증거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이제 썸네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영 방송 26년 2월 5일 방송. 장동혁 대표직 의원직 다 건다. 나한테 사퇴하라고 얘기해라. 다 건다. 그런데 너도 걸어라. 오세훈 너도 시장직 걸어. 너도 걸어라. 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 뜻과 동떨어져서 간다. 여기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제 썸네일로 한 게 그 MBS라고 4개 기관이 조사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제 전체가 제목이 뭐냐면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 결정에 영향을 받냐 안 받냐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35%예요. 긍정적, 그러니까 잘 잘랐다 하는 거는 18%밖에 안 되고, 이거 잘못 자른 거다, 실수한 거야, 35%. 근데 이게 당원으로 가면 이게 반대가 돼버려. 당원으로 가면 잘 잘랐다가 37%야. 그 다음에 당원으로 가면 잘리지 말았어야 됐다가 20.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어떤 뜻과 국민의 생각하고는 청증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지금 국힘. 그러니까 국힘의 의원들이 아니라 국힘의 당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지금 뭐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장도혁을 둘을 놓고 투표하면 한동훈이 이길 수가 없다. 장도혁이
그거는 한동훈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국힘의 당원이 비정상적인 비율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국힘에서 지금 뭘 희망을 갖고 하겠다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지네들도 얘기해. 국힘 갖고는 안 되니까 우리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뭐야 묵말행위라고 그러죠 요새 뭉치고 말하고 행동하다. 행동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언론에서 잘 보고 있어님 한통령 대표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잘 보고 잘 들을게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로동서님 오랜만입니다. 신당명 신자유공화당 정말 촌스럽네. 신자유 뭐 자유당 공화당 다 있던 거 아닙니까? 신자유공화당 신내린 신천지 정강훈이란 놈의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야, 정말 앞길이 깜깜하다. 과연 신자유공화당이라는 명칭이 얼마나 갈까요? 한 6개월 갈까요? 이거 헷갈려서 이거 또 연세 드신 분은 안 찍을 신자유공화당이 누구요? 모르겠는데 요즘 그 언론에서 그 삼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하다 하다가 정말 위로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런 재벌들한테 위로받으라고. 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부진, 이부진 장님 서울대 합격을 했는데 이제 화제가 됐죠. 사실 이게 왜 화제가 될 만하냐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공부 뭐 잘할 거겠죠. 돈이 없으면 공부 못할 거겠죠. 그게 뭐 맞기도 한데 반대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그냥 그 뭐 먹고 살 걱정이 없잖아요. 이거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너무 많잖아. 아니 돈이 있으니까 무슨 뭐 나이트 클럽도 갈 수 있어, 뭐 술도 마실 수 있어, 스포츠카 몰고서 뭐 데이트도 할 수, 이게 굉장한 유혹이 많거든요. 돈이 많이 있다는 거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참 대단하다 이 친구 이렇게 생각한 게 뭐냐면 뭐 딴 거는 뭐 이거 다 하는 얘기잖아요. 뭐 오답 노트 뭐 이런 거는 하고 뭐 2천 문제끼리 반복해. 이거는 정말 우리도 왜 수능이나 이런 거 볼 때 그 1등한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외했다고 하는 애 아무도 없잖아요. 그 당시에. 과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과외에서 수능 1등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뭐 학원 다녀서 수능 1 이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그냥 오직 그 학교 선생님 공부 열심히 듣고 그다음에 책 열심히 보고 그래서 1등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FM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고 약간 좀 이 친구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스마트폰 게임을 3년간 단절했다. 이게 요새 시대에 이거 정말 정말 힘든 거거든요. 제가 이 CEO 컨설팅 할 때 그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 시대에 그 뭐야 남자들은 게임을 조절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들은 게임을 했고 여자 아이는 SNS 그래서 뭐 카톡이라든가 뭐 메신저를 이런 거 있잖아요 SNS 그거를 조절해 줘야 된다. 이게요, 완전 중독이에요. 이 마약보다 더 센 거거든요. 이 게임하고 SNS는 정말 마약보다 센 거예요. 게임을 갖다가, 이게 왜 마약보다 센 거냐, 이렇게 얘기하냐면, 한번 여기 빠져들잖아요. 그러면 이 게임을 갖다가 하루에 한 몇 시간씩 안 하면, 왜, 이렇게 왜, 약발 떨어진다고 그래요. 기운도 없고 막 애가 이상해지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친구들은 그냥 밤을 뭐 하룻밤 이틀밤은 그냥 쉽게 그냥 꼬박꼬박 새면서 게임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고등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 이제 10대 뭐 17, 18 이제 그쪽 16, 17, 18 만으로 이제 그형 나이인데 와, 이거를 갖다가 해냈다는 거가 정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폰하고 게임 3년간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와, 이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삼성 관련해 갖고 지금 이제 연합뉴스 요건 그 뭐 X라는 데 있잖아요. 옛날에 트위터라고 했는데 지금 X죠. 예, X에 올라온 건데 속보로에다가 청와대발 속보인 거예요. 삼성은 12,000명, SK는 8,500명, 한화는 5,780명 채용 계획. 이게 이제 올해 그 채용 계획이 이렇다 하고 이거를 삼성이 발표한 게 아니라 SK가 발표한 게 아니라 청와대 이재명이 발표를 했다. 여러분 이거를 보고 뭐를 느끼세요? 삼성이 12,000명을 뽑을 그 TO가 있나요? 한국에. 이게 한국 얘기잖아요. 예. 한국에다가 12,000명을 뽑을 그게 있습니까? SK가 뭐 8,500명. 여러분 최근에 그 GM이라고 대우 자동차를 인수한 게 이제 GM이죠. 그래서 옛날에 대우 마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마크가 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GM이 인수하면서 공짜로 이 GM 마크 자동차 마크가 있습니다. 공짜로다가 다 교환해 주겠다 해갖고 그런 서비스를 한 적이 있는데 GM 이제 제너럴 모터스 약자죠. 그런데 지금 GM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노조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 쌍용 노조 유명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그러니까 GM에서 대대적인 해고를 했어요. 뭐 한 몇백 명, 몇천 명 해고를 하고 그 자리를 갖다가 사람으로 안 채우고 그냥 로봇을 뭐 300대인가 몇 대인가 들여다가 채웠다. 이 기사가 나요. 근데 그런 기사들은 이게 대서특별히 안 돼요. 왜 대서특별히 안 되냐? 그런 거를 갖다가 자꾸 부각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재명을 갖다가 떠받쳐준 게 노조잖아요. 그런데 그 노조에 반하는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사는 잘 안 나요. 기사가 뜨긴 뜨지만 그걸 다 채택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로봇으로 대체하고 AI하고 대체하고 상황에서 삼성이 1만 2천 명을 갖다가 1년에 뽑았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이제 이게 양쪽에서 이제 합작품인데,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런 거, 이재명 입장에서는 고용률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양질의 고용이죠. 왜냐하면 지금, 2000년 이래로, 지금 26년 만에 지금 고용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직업을 못 구해서 그런 실직자죠. 실업률이 사상 최고. 그러니까 2000년 이래로 지금 최고의 실업률이다. 지금 그 4.1%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쨌든 간에 이 양질의 일거리, 그러니까 양질의 일거리를 갖다가 중소기업은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 아저씨가 뭐 기껏 해봐야 알바 한 명 채용하고 그냥 자기가 같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10명, 20명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에 등을 치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삼성이나 뭐 이런 대기업들 해갖고 뭐 현대차 이랬고 일자리 내놔라. 그러니까 삼성이나 또 SK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재명 비유 맞춰서 뭐 4년 아닙니까? 5년 아닙니까? 긴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긴 세월이 아니에요. 뭐 이 사람들은 뭐 노무현도 겪고 문재인도 겪고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재벌들이. 그래. 이재명 비유 맞춰주고 우리가 얻어낼 거 얻어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원전을 갖다가 이재명이 뭐 두 기를 짓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지난주에 뜨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이런 맥락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일자리를 갖다가 이렇게 뭐 12,000명 뽑을 테니까 뭐 SK가 뭐 8,500명 뽑을 테니까 그 대신에 이거 뭐야 IT 지금 AI 반도체 이거 하려면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무슨 놈의 태양광이니 무슨 뭐 이런 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을 져주세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대충 우리가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 재벌들이 열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JR 라이트님, 장도의 억세리게 미친 소리 열불나겠네요. 사비님 안녕하세요, 유병선님 한동훈 끝까지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열불이 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좀 열불 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웃기는 얘기인데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여러분 오늘 그 지난주에 장동혁이 단식을 갖다가 하면서 박근혜 카드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지금 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언론에 대서특필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가세연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를 줄여서 가세연이라고 하는데 가세연에서 박근혜 대구사절을 가압류했다. 매입 당시 빌린 10억을 못 갚아서 그렇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풀려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갖고 풀려난 다음에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가로세로 연구소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김세희가 대표로 있죠. 거기서 막 대대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은 무조건 우리가 합니다. 그래갖고 그 뭐죠? 강남에 있는 그 집을 갖다 뭐 경매로 내놔고 경매를 갖다 낙찰받겠다.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뭐 딴 사람이 뭐 금액을 갖다가 더 써갖고 뭐 낙찰한다. 뭐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해갖고 그때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막 나오셨을 때니까 한 5년 전? 5년 전쯤 얘기죠. 예. 5년, 5년 된 4년인가요? 4, 5년? 2020, 예, 25년이니까 22년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22년. 예. 여기 22년이라고 나오는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 2022년 봄입니다. 2020년 봄에 유영아 의원이 뭐 박현의 명의로 매입을 했고 가세현 측에 25억을 빌면 15억 반대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가세현을 갖다가 계속 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8년부터 초창기부터 가세현을 봐갖고 그 김영호 연예부장을 알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제가 뭐 거의 빠지지 않고 봤어요. 예, 거의 빼놓은 방송 없이 이렇게 뭐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뭐 할 거 없이 열심히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갈 데가 없다. 그래갖고 내가 이 집을 갖다가 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빌렸다가 아니라 본인이 마치 산 것처럼 얘기하고 이 집 앞에다가 자기 가세현 사무실도 차려놓고 뭐 옥상에다가 카메라 설치해갖고 뭐 안을 보여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때 굉장히 박근혜 파리를 많이 해서 엄청난 슈퍼챗을 그때 당시에 그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챗을 갖다가 가세현이 갖다 뭐 돈 버니 뭐 수억 대 수십억 대를 벌었다. 뭐 그런 식으로 기사에 날 정도로 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산 게 아니라 빌려준 거예요. 자, 빌려준 건데 15억을 변제했다. 제가 지금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유영아 의원이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가세연에서 얘기하는 게 좀 정확하지가 않다. 정확히 얘기하면 25억 빌렸고 그 다음에 15억 이 15억 변제는 그 동생이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그때 이제 유영아 말에 의하면 거기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뭐 가족이 있지만은 그 뭐 여자 형제는 완전히 지금 안 만났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아마 그쪽 그 박지만 회장이 돈을 해갖고 아마 15억을 이렇게 변제를 하고 그럼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 10억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저도 그거 샀습니다. 두 권 책을 갖다 샀네. 1권, 2권 해갖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옥중에서 쓴 그런 어떤 편지 같은 거를 이제 모아갖고 책을 냈습니다. 그걸 가세연에서 냈어요. 그래서 뭐 사진도 싣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때 또 뭐 그거 사라고 그래서 엄청 하고 뭐 저도 살 정도니까 그렇게 해갖고 어쨌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주장이 이렇게 하고 그 10억에 대해서 15억은 이미 변제했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측은 이런 거예요. 그 책을 갖다가 출간을 할 때 수익금 전체를 갖다가 박근혜에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세희는 지금 뭐라고 주장하느냐? 책 판매 이익금으로 변제한다? 나는 그 전액 준다고 얘기 안 했다. 약속 안 했다. 지금 이렇게 정반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 들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2022년 당시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수익금은 가세원에서 한 푼도 가져야지가 않고, 그러니까 제작비 빼고 뭐 인쇄비 이런 거죠. 모든 수익은 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드립니다. 이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그 인지세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또 그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가세현이 뭐 박근혜 대통령 집을 사줬, 맨 처음에 사줬다고 얘기했거든, 자기가. 이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사줬다고 얘기했어요. 예,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후원도 하고 뭐 계좌로도 보내고 무슨 뭐 슈퍼챗을 자가 뭐 난리가 났습니다. 돈 엄청 벌었어요. 그때 박근혜 파리해갖고 아마 수억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뭐 매일매일 저건 엄청난 사람들이 슈퍼챗을 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김세희는 지금 뭐라고 오리발을 내미느냐. 나 수익금을 준다고 한 적이 없다. 그런 약속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계산을 한 건 뭐야? 박근혜 대통령 측은 자, 판매 수익이 19억이고 뭐 인쇄 소요비가 뭐 12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12억이 누가 계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갖다가 뭐 인쇄하고 이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10억이라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7억이 남은 이것도 아마 가세현 계산이겠지. 가세현에서 낸 계산이겠지. 그럼 이제 인쇄 수익 7억 남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10억 중에 7억 가고 3억 남은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박근혜 측에서는 박근혜에게 남은 빚에 3억만 갚으면 된다. 무슨 놈의 가처분이냐.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세희 쪽에서는 뭔 얘기냐? 나 뭐 인치세 준다는 얘기 안 했다. 무슨 약속을 했냐? 그래갖고 10억 못 받았다. 이렇게 지금 가세현은 우기고 있고 박근혜 측에서는 인지세 수익이 7억이니까 우리 갚을 돈은 3억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사람이 그러니까 확실히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세상 정의롭고 무슨 뭐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침이 마르게 난리를 치지만 결국은 돈 달라고 소송을 걸었다. 가압류를 했다. 정말 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득세를 할까요? 아니 너무 희한한 게 그 유튜브에서 하도 가세현이 문제가 많으니까 수익을 아예 끊었어. 수익 구조를 갖다 끊어버렸어. 그랬는데도 그렇게 떼돈을 벌어요. 일단 뭐 그러니까 슈퍼챗 수익을 끊었다는 거 뭐 슈퍼챗 이런 걸 못 쏘게끔 유튜브 자체에서 그냥 막아버린 거죠. 가세현 채널에 대해서. 근데 밑에다가 계좌번호 걸고 뭐 무슨 놈의 뭐 핸드폰으로도 못 되겠고 뭐 카톡 그 머니 또 쏘는 거 있잖아요. 예, 카카오 머니로도 받고 잠깐 뭐로도 받고 잠깐 온갖 뭐 해외 계좌 뭐 저간 계좌만 한 10개쯤 써 있는 것 같아. 거기 보면은 그런데 또 엄청 싸. 엄청 싸. 떼돈을 벌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 정말 지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참 근데 그 김세희 씨가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송하고 뭐 고발하고 고소해도 뻗어시 살아있잖아. 딴 사람 같아도 벌써 감옥을 가던 벌써 망했을 텐데 아직도 뭐 뻗어시 살아 있습니다. 예. 주변 사람은 감옥 가도 김세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장동혁 얘기를 하자면 장동혁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일까지 시한을 정해서 내일로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도 의원직을 걸어라. 너도 시장직을 걸어라.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나 걸겠다. 국회의원직 걸겠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사퇴, 재신임 요구하는 쪽도 직을 내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랬더니 당대표의 사퇴 또는 재심을 요구하는 것은 당대표로서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일입니다. 본인들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정치적 생명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저는 그런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맞다. 직을 걸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온갖 문매를 지금 맞아버렸는데 근데 공교롭게 그때 오세훈이 지금 이 장동혁이 이 얘기를 할 때 오세훈이 국회에 있었다네. 아니 요즘 국회에 왜 이렇게 자주 가시지? 오세훈 아니 오세훈은 서울시장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서울시 시청 일을 보셔야지 이게 국회에 자주 가시는지 모르겠어. 마침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부 기자들은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지금 국회. 자, 쪼르륵 쫓아가갖고 오세훈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치적 생명을 걸고 요구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랬더니 정치 생명을 걸고 얘기하라고요? 참 실망스럽네요. 참 실망스럽네요. 직을 걸라고 했습니다. 직을 걸라고요? 이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실망스럽다, 작동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국민이 의원, 시장 직을 주셨다.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사람인데, 그리고 그 자리를 걸고 당 노선의 변화를 요구해나 공직에 대한 장동혁의 인식이 참 실망스럽다. 이렇게. 그러니까 장동혁도 할 얘기는 있는 거죠. 장동혁은 뭐야? 아니, 당대표는 당원이 뽑아갖고 당원이 선출한 자리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내가 직을 걸겠다는데, 그럼 뭐 오세훈 뭐야? 국민이 뽑은 자리다. 당원이 뽑은 자리 대 국민이 뽑은 자리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아까 제가 이 표에서 여기 표에서 보여준 것처럼 지금 이게 전체는 뭐예요? 한동훈을 제명한 게 잘못됐다. 35%잖아요. 근데 지금 국힘 당원들은 한동훈을 제명한 게 잘한 짓이다가 37%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그러는 거지, 이거 믿고. 야, 백날 투표해봐라. 지금 이 당원 구조는 어떻게 돼요? 통일교 신천지, 정강훈의, 뭐, 사랑제일교회, 뭐, 이렇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암만 해봐. 암만 해봐야, 이건 뻔해. 끝까지 장동혁이야. 그러니까, 의원직 걸어. 겁박을 하는 거죠. 저걸 보고 이제 한지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사퇴 요구에 대한 답이 아니라 사퇴하지 않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결과가 보이는 판을 깔아놓고 당원이 결정한다는 건 책임 정치가 아니라 계산 정치다. 혼자 판 갈고, 혼자 규칙 말고, 혼자 심판 보고, 혼자 승리 선언하는 정치. 이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책임의 연출이다. 자, 김영태가 얘기했습니다. 장동혁, 길을 잃은 것 같다. 맨 처음에 이제 이거 재신임하자는 게 김용태 제안이었잖아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 그러니까 얘도 알아. 이 국민의힘은 국민의 당원하고 갈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지만 국민의 당원은 그냥 그구들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국민의힘이 국민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제3의 길 아닙니까? 이게 제3의 길?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단어를 갖다 국민의힘이라고 썼지만 아니 예를 들어서 국힘 당원하고 같이 안 가면 그게 국민의힘입니까? 아니잖아요. 국민과 함께 갈 건 뭐예요? 그러면 중도 보수로 나와야지. 지금 국힘이 중도 보수로 갈 수가 없잖아요. 완전 극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영태도 결국 이제 내용적으로는 제3의 길을 한동훈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장동혁 오늘부로 팟쇼로 등극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SBS에 나와갖고 지금 투표하면 당연히 재신임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제가 이걸 갖다가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계속 그랬습니다. 이 우리 국민의 뜻, 이 전체라는 건 이제 전체 여기는 뭐 좌파, 우파, 중도 다 들어가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국민의 뜻과 그다음에 이 당원의 국힘의 당원의 뜻은 완전 반대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때도 보여드린 대로 조경태 의원이 이 전체로 하면 압도적인 1위예요. 30 몇 프로. 그런데 이게 당원을 딱 모아다가 여론조사를 하면 조경태 의원이 4등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 누구니까 장동혁하고 김문수가 25%인가? 거의 비슷하게 해갖고 1등,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조경태가 4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질 않습니다. 이 구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정말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한동훈 아니라 한동훈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이 지금 국힘의 극우의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현종 위원이 얘기한 대로 우리는 뭐야? 제3의 길을 가야 된다. 그 제3의 길을 가기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냐? 한동훈 대표만이 제3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깃발을 들 수 있는 자격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이렇게 이현정 의원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께서 또 글을 많이 써주셔서 일단 한번 좀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은희님, 장병은 왜 처리됐을까요? 고성국 전환길 거우들 속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너도 괴로울 거다. 지금 많이 즐겨라. 곧 내려올 때가 다 됐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이 이제 길어야 6월 3일 지방선거 이제 폭망하면 내려올 거다. 그런데 또 이제 젊은 이 정치 애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저 패널들은 장동영 체제로는 6.3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6.3 선거 전에 장동혁은 내려오게 될 거다. 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동혁의 시간은 그렇게 뭐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그게 이제 그럴 것이 그구들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장동혁의 이미지로 가면 중도가 안 찍어줄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라도 교체된다. 구구 입장에서도 장동혁? 어떤 계기를 지금 많이 고민할 것 같아. 고성국이나 뭐 고성국하고 전현길이 같이 모여서 방송도 같이 했다고 했는데 전현길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방송했다면서 뭐 여기다 누굴 찍고 여기다 누굴 찍고 서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조중동을 갖다 딥다 까대고 그런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야 장동혁이 오래 못 갈 수도 있다. 그거 입장에서도 사람을 좀 뭐야 쉽게 해서 얼굴 마담을 좀 바꿔서 참신한 인물로 바꿔서 가야 그래도 그나마 좀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의석수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정TV님, 저도 가세연 듣다가 김영호 부장이 추천해서 이렇더라 채널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영희님, 김세희가 유영아와 박근혜에게 중간에 감정이 틀어져서 저러는 것 같아요. 유영아가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요? 김영희님의 말씀도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김세희나 강용석, 가세현을 이제 같이 했죠. 그러다가 가영석이 나아갖고 서로 싸우고 헤어져고 지분을 갖다가 장사의 신에 팔아갖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사의 신하고 김세희하고 열불나게 싸우는 것 같은데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영석하고 김세희는 다이렉트를 치고 싶은 거지.
박근혜 대통령. 아, 그래야 좀 힘이 있고, 뭐, 그래야 자기가 인터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셋째 누님 같이 생각하면서,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성향은 외부 사람하고 접촉을 안 해요.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오로지 외부 사람의 창구는 딱 하나. 얘기한 대로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책을 만들 때도 박근혜 대통령 직접 만나고 싶잖아요. 예? 김세희가 급하게. 그래서 사진도 한 장 찍고, PD 불러다가 같이 뭐 의논하고 막 이런 사진도 넣고 싶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요구를 갖다가 그렇게,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김세희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야. 강용석하고 김세희가 나와서 한 얘기야. 그런데 그걸 갖다가 누가 맡고 있느냐? 그 김세희 얘기야. 방송에서 들은 그 당시에. 그걸 누가 맡고 있냐? 유영은가 맡고 있다. 그래서 그때 그 유영하고 엄청 그 사이가 안 좋았고 뭐 늙은 뭐 XX니 막 이런 표현을 갖다가 방송에서 쓸 정도로 그렇게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고 김세희하고 강성은 사이가 안 좋아요. 쉽게 해서 사이가 안 좋아. 다이렉트를 쳐야 되는데 유영하가 항상 그 길목을 막고 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잘 보고 있었니? 옆으로 지나치는데, 오세훈 보고 지금 안 하고 지나쳤대요. 고청받으려고 자주 가나 보죠. 공천 때문에 국회에 그냥 진을 치고 계시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김영희님, 장돌 칠기다, 즐겨. 억지로 끌어낼 수도 없고, 투표하더라도 전체 당원수의 70% 이상이 돼야 재신임이라고 못 받고 해야지. 투표 인수의 과반이면 재신임 확률 높을 수밖에. 김용태는 더 세게 나가기. 이거 투표, 안 돼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처음부터 이거는, 투표가 안 되는, 투표였습니다. 육시원 생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왜 자신 있게 한동훈을 제명을 했느냐. 그 원인은 뭐죠? 그 주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뜬금없이 리얼미터에서 40대 40 똔똔 여론조사를 주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요. 확실히 그건 리얼미터가 뭔가 좀, 뭔가 꼼수를 쓴 것 같아요. 그 한동훈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 있게 그냥 제거해라. 국민들도 그걸 원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걸 갖다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국힘하고 지금 그 지지율이 있잖아요. 지지율이 지금 이게 지금 말도 안 되게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MBS, 그러니까 3대 여론조사가 MBS, 갤럽, 그 다음에 뭐 리얼미터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제가 캡처를 갖다가 한번 한 거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좀 너무 크네. 잠시만요. 제가 좀 잘라서 좀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MBN의 여론조사다. 예. 여기 이렇게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NBS 전국 지표조사 2026년 1월 넷째 주차 결과에 의하면 전에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마이너스 3 떨어졌다. 3% 떨어져.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 20% 이제 1%만 더 뜨는 게 앞에 이제 일자로 바뀌어. 2에서 일자로 바뀌어. 민주당은 플러스 1로 40%딱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40%고 국힘은 20%딱 두 배야. 딱 두 배.
차이로 특히 중도층으로 국한하면 국내힘은 전에 대비 마이너스 1로 13%, 민주당은 플러스 1로 41. 그러니까 중도층에서는 거의 3배, 3배 이상의 격차를 기록했다. 2배, 3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BS하고 갤럽은 지금 이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뭐예요? 리얼미터에서 뜬금없이 그 한동훈을 제명하기 월요일 뜬금없이 그거를 갖다가 40대 40으로 발표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면 이게 인위적으로 뭔가 마사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법님, 가짜버스 고씨, 우상놀이 하나, 윤시장 씨도 좌파 그거다. 가짜버스 고씨, 우상놀이. 예. 김영희 리얼미터는 공정하지 않답니다. 예전에 문재인도 너무 이해가 안 되게 60% 나오곤 했죠. 아마 동방 나보고 여론조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얼미터는 신뢰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 막 구라미터다 이렇게 어, 그런 SNS에 보면은 그런 얘기도 쓰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거 정말 이 리얼미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돼. 무슨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의도가 있어서 그게 뭐 의도라는 게 한동훈 관련된 의도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럼 그것 때문에 4대 40 이렇게 써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그 해프닝은 뭐냐면 일단은 지금 이제 약간 호흡 조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당협위원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12명이에요. 당협위원장이. 전국이니까 이제 그렇게 많겠죠. 212명. 그런데 하위 37명을 교체를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친한 숙청설이다. 이거 친한들을 갖다가 다 잘라내고 결국은 극우들을 심겠다는 거다. 라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오늘 일단 도료하겠다. 이렇게 전원 유임을 결정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선거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선거에 이기고 지고 이런 거에는 전혀 뭐 관심이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자기 지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뭐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런 게 지금 이슈로 올라온다는 게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자, 전향길이 뭐냐 부정선거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몰라. 개선하자고 투표 한번 열어보고 서버 까보자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요건 뭐냐면 공항에서 왜 인천공항에서 무슨 BTS처럼 그렇게 귀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한 얘기예요. 부정선거 얘기. 반박해 보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개선하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준석 대답해봐. 갑자기 이준석. 이준석 답변해봐. 트럼프 대통령 음모론자냐?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한 일론 머스크도 음모론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토론해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이준석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음모론의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혼자 임하겠습니다. 전유관, 전향길의 원래 이름이 전유관 임무였네요. 전유관 씨가 4명이 아니라 40명을 데려와도 괜찮습니다. 거짓말과 헛소리를 4명 하든 40명이 하든 주장이 강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40대 1로 한번 싸워보겠다. 나는 혼자 나간다. 떼거지로 덤벼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선거를 앞두고 참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어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이게 무슨 뭐 이 도박판이나 노름팔이 이게 유행입니까? 장동혁, 직을 걸어라. 나도 걸겠다. 전향길, 이준석, 국회의원직 걸어라. 이거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중에 하나, 제 영화 방에 보겠습니다. 타짜라고 혹시
근데 타짜 중에 사실 1편이 흥행했기 때문에 2편, 3편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정말 이 영화계에는 이런 얘기, 1편만큼 재미있는 2편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정말 그 조승우가 나왔던 1편 있죠. 쭉에 매력적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은 그 타짜를 갖다가 타짜가 지금 4편 나왔나요? 5편 나왔나요? 제가 타짜 많이 나왔어요. 타짜라는 이름으로. 그랬는데 저간 첫 번째를 따라가는 2, 3, 4, 5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막판에 딱 갈 때, 너 뭐 걸래? 손모가지 걸고, 손 자르는 거. 정말, 잘린 사람이 있죠. 예. 그래서 손모가지 건다. 그게, 그 타짜의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꼭 그 느낌이 들어요. 너 손모가지 걸어라. 어? 아니면, 나도 손모가지 걸 테니까 너도 손모가지 걸어. 너도 국회의원직 걸어라. 너도 뭐 걸어라. 정말 너무 유치하다. 너무 유치하다 생각합니다. 네, 육천생 감독님, 사퇴면 사퇴지. 국짐 기억적 당원지형에 그 무슨 재신임? 김용태는 그냥 장돌 출구 전략 위에 재신임 운운한 것 같은데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뭘 걸라느니 말라느니 내려옴 놈에게 내려오라는 건데 내려올 놈에게 노래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조건으로 입틀막이 나고 빙신 그렇습니다. 김영희 준떡이나 만길이나 그 밥의 그 나물 이게 토론감이 되나 둘 다 언론 좀 먹고 싶어서 저런하네요. 아니 이게 도대체 토론을 하면 누가 볼까요? 아무래도 개혁신당 사람들은 보고 전향길 TV 사람들은 보겠지만 나도 안 볼 것 같아. 아니 이게 무슨 재미로 이걸 보죠? 예? 그게 뭐 맞냐 틀리냐? 그걸 어떻게 알아? 맞나 틀리지 어떻게 알아? 어? 다 가정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사를 갖다가 했다. 검찰이나 뭐 이런 데 정식으로 수사를 했다. 증거가 이런 게 이렇게 나왔다. 그걸 갖고 무슨 토론을 갖다 하면 들을만 해도 그게 뭐야? 지네들도 모르는데 무슨 놈의 토론을 해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그 민주당은 결국은 이제 정청래의 손에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면은 김어준이 이렇게 나왔어요. 김어준도 이제 그 이해찬의 장례식장을 가져놨겠습니까? 그러는데 자기 김어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찬 전 총리 장례식에 가서 대통령도 저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김혜경 이름을 딱 불렀어. 김혜경. 이름 부르고 나 보니까 방송이네.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른 게 뭐냐? 부인 김혜경 씨도 절을 할 때 뚝뚝 흘렸어요.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이요. 그 본심이 나올 때가 뭐냐면 이렇게 계획되고 뭐 이렇게 준비된 그런 데서는 본심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이고 이렇게 반사적으로 우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진짜 본심. 그러니까 술을 갖다 잔뜩 사람을 하려면 술을 잔뜩 먹어봐야 돼. 그다음에 뭐요? 밤 1시에 새벽 1시에 자는 놈을 깨워봐야 그놈의 성격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하다가 김어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본심이 나온 거야. 제가 이재명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김혜경을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눈물을 많이 흘렸고 김혜경 여사도 눈물을 많이 흘렸다. 그런데 김혜경 여사라고 평소에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김혜경, 이거 방송이네. 부인 김혜경 씨 끝까지 여사라는 생각이 안 난 거야. 영부인은 고사하고 여사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난 거예요. 평소에는 뭐 김혜경 이렇게 불렀을지 모르죠. 습관이 돼갖고 아마 아니 저도 왜 그 방송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채창에 그 67년생 한동훈 동명이인 분이 이제 글을 많이 써주잖아요.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는 73년생이죠. 그런데
방송을 할 때 계속 6, 7년생 한동훈님, 한동훈님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73년생 한동훈 얘기할 때도 6, 7년생 한동훈 대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김어준이 김혜경을, 이재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아주 공견하게 이제는 뭐 언론에서 딱 편가르기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편이고 정청래, 조국, 김어준 이렇게 정조준 와 이거 이 준말을 정말 잘 썼어. 정청래 정에다가 조국의 조자에다가 김어준의 준자 정조준 누굴 정조준 했을까요? 이재명을 정조준 하나? 대통령을 정조준 하나? 아니면 22대 대통령 자리를 정조준 하나? 어쨌든 간에 이 정조준이 한 팀이고 그다음에 김민석, 이재명이 한 팀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할 정도로 이 주진우 의원이 이제 뭐라고 얘기해. 주진우 의원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그래도 많이 요약해서 해주는데 김어준이 김혜경 여사에게 김혜경 씨라고 부른 건데요. 이재명과 김민석이 한 편이고 정청래랑 김어준이 한 편이잖아요. 땡땡땡은 뭐냐? 박 터지게 이게 이거예요. 박 터지게 한번 싸울 겁니다. 이제 전쟁이다. 얘네들도 박 터지게 싸운다. 그랬더니 이제 이재명 지지자는 이제 난리가 났겠죠. 네, 일부 친명 누리꾼들이 김혜영은 네 친구냐? 김어준 정신 차려. 네 친구야? 이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중요한 사필경이 주진우 왕재수 지켜보마. 정말 주진우 같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갖고 윤석열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을까요? 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진우는 한동훈하고 같이 좀 가까이 지냈어야 되는데 근데 당대표 때는 사실 주진우하고 그런 대로 좀 잘 지냈어요.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왜 독대할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제뭐 자진하야 하겠다. 근데 접고서 뭐그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에 같이 용산을 간 사람이 한동훈 대표가 주진우를 데려갔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한동훈하고 주진우하고도 생각에 좀 잘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당대표 쫓겨난 다음에 주진우는 또 이쪽에 붙어가고 또 정말 사람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주의 깊게 본 거는 바로 이 대목이에요. 자, 드디어 박찬대가 등장을 했다. 그동안 굉장히 이제 침묵을 지키고 있던 게 박찬대가 그 요 전에는 언제 등장했느냐? 왜 그 뭐야 당대표 당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 최고위원을 갖다가 선출할 때 지금 이제 다 됐죠. 맨 처음에 그 친명계 최고위원이 나왔을 때그 병풍을 갖다가 현직 의원 11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찬대였고요. 뒤에 병풍 쏘는 사람이. 그리고 또 기사가 안 나오다가 드디어 오늘 이재명이 박찬대를 갖다가 청와대에 저녁 초대를 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거. 지금 이제 밥 먹고 있겠네. 지금 밥 먹고 있겠어요. 8시 반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딸린다. 박찬대가 누굽니까? 이재명이 정말 죽으라면 죽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원내대표 아닙니까? 그냥 모든 욕을 갖다가 박찬대가 다 먹고 이재명 당대표 때 끌고 가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SOS를 우리가 뭉쳐야 된다. 여기서 밀리면 안 돼. 정청래.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때는 늦으리.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때는 늦었다. 이미 정청래 1인 1표제 해갖고 압승을 해. 61% 찬성 압승을 했고 그 뒤에는 김어준 우리가 옛날에 조선일보의 회장을 갖다가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렀는데 김어준이 그런 거죠. 실질적인 충무로 대통령인 거죠. 김어준과 정청래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문재인 이 조합을 깨기가 힘들다. 이미 이제 진도가 나가.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합당이에요. 저는 조국하고 합당도 지금 한 달 안에 한다는 거잖아요. 2월 말 3월 초까지는 합당을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정성내 스케줄대로 되라고. 아무리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뭐가 문제다, 뭐 안 된다. 지금 뭐 계속 뭐 이현주하고 계속 이렇게 떠든다고 그래요. 예? 떠든다고 하지만 뭐 태권도전 알바끼냐, 숙주 삼아갖고 이제 숙주 얘기가 또 화두가 돼갖고 논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때는 늦으리 이현주가 줄 잘못은 거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육천생한동님, 게임에는 등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공정하죠. 일단 룰이 공정해야 하고 걸어가야 할 가치와 견주어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겠죠. 아니, 당대표 자리가 그만큼 엄중하니 격에 맞지 않는 놈이 그 자리에서 분탕질, 당을 말아먹으면 지 욕심만 채우니 사퇴하라는 건데 똥덩어리 장동가 청구 같은 한동욱기가 등가 비슷한 가치가 성립하냐고요. 말이 안 되죠. 김영희, 주진우는 단계는 입국 닫고 한동훈 따라하는지 이재명 민주당만 비판하냐. 어, 공정한 척 하지 말고 국정 어지러운 당내 사태나 정리해라. 주진우는 그럴 능력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주진우는 리더보다는 약간 참모형에 좋은 리더가 나오면 그 옆에서 어떤 법적인 서포트하고 어떤 논리를 내주고 뭐 이런 거 하면 딱 조합이 잘 맞는 그런 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힘의 그 태도를 보면 희망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제3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오늘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통영방송과 이런터라치를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6일에서 2월 2일까지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한동훈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신 분 사필규정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한동훈님께서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55분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또 함께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와, 아직도 49분이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긴 방송에 49분이 남으셨다는 점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700분만 눌러주시면 다음 주에 14,000명 구독자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육천생감독님, 쓰레기인데 쓰레기인 줄 모르고 설치는 개통만도 못한 장돌이 뭐를 걸어라 말아라 하나 장돌 너 같으면 너 같은 똥덩어리와 한동욱에 같은 천금을 내게 걸겠니? 빙신유가 김영님, 한동훈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소장파는 카메라 앞에서는 당당하게 바른 말만 잘하더니 정작 대표 앞에서는 조사리듯 했다니 분통 터지네요. 그거는 이제 배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도 뭐 밉보이기 싫은 거죠. 공천은 받고 싶고 배지로 이제 그게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한동훈 대표가 확실히 내가 너를 배지 달아줄 수 있다. 이거를 스스로 검증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힘을 도와주는 거 뭐 백의종군이나 이런 것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뭐 보궐선거 나가고 출마를 하든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 무소속으로 무슨 서울시장을 출마를 하든지 그래서 뭐 배지를 달던 서울시장을 달던 부산시장을 달던 잠깐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그냥 이참에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으면 보궐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도 아니고 어쨌든 아니다. 그러면 그냥 한동훈 대표는 그냥 제3의 길을 제3지대에서 시작을 하시든지. 잠깐 이 중간 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여줄지. 서수원님 반갑습니다. 서수원님. 장동혁 제정신이 아니다. 북인과 보수를 분열시켜 폭망하고 있다. 역사의 죄인이다. 아마 장동혁과 그우들은
이 구구 세계사에 남지 않을까요? 구구의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한동훈을 제명하는 이런 그룹이 있었다. 아마 보수의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이름으로 길이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책글로 이렇게 방송을 풍성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이 벌써 이제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일주일이 다 갔네요. 자, 불타는 금요일에도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반복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향수님, 아이고, 새로운 반갑습니다. 장매신, 밀진, 칼춤을 추는. 칼춤도 이런 칼춤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 박수무당 칼춤인지 뭔지. 아주 요란하게, 정말 하루도 펴는 날이 없게 아주 요란하게 지금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련상한동우님, 똥은 똥끼리 뭉치고, 금은 금끼리 뭉친다. 유상정, 금빛 찬란한 신당장당에서 똥과 금을 분리합시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목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